자, 식강은 새로운 단원입니다. 이제 파동부터 시작을 하고요. 파동을 하려면 두 개의 단어를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진동, 하나는 파동입니다. 수업 시간에 사실 얘기 안 해줬는데, 김상욱 교수님이 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떨림과 울림이라는. 여기서 떨림이 진동에 해당되고요. 울림은 이제 파동에 해당됩니다. 울린다는 게 옆으로 점점 전달해 가는 거니까 이 떨림과 울림. 그래서 떨리는 건 왕복 운동, 울리는 거는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진동 그리고 파동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동이 어떠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파동이 이제 이런 게 파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동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종파, 여기가 횡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가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입자들은 빨간색들이 보면 더 잘 보일 텐데 꼭 빨간색뿐만 아니라 까만 거 어떤 걸 놓고 보더라도 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횡파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얘가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얘가 제자리에서 매질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파가 앞으로 뒤로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건 진동이 퍼져나가는 건데 진동을 퍼져 옆으로 전달시켜야 되니까 그 전달하는 매개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매질이라고 부르는데 매질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매질 없이 이동하는 것 빛 하나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횡파는 위아래 혹은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파를 이제 횡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 관계고요. 이런 횡파의 대표적인 아이는 빛이 있다. 그 종파는 진행 방향으로 앞뒤로 흔들면서 실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걸 종파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얘가 가장 대표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모형이고요. 이 횡파는 빛의 한 종류다. 꼭 빛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물결파 그리고 우리 뭐 용수철로 했던 거 다 이렇게 횡파인 것도 우리 직접 확인했었죠. 그리고 파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파동에서 다루는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파원부터 시작해서 주기, 진동수, 진폭, 파장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정리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단위예요. 일종의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간이니까 세크, 횟수는 헤르츠, 가장 떨어진 거리니까 미터, 진행한 거리니까 미터입니다. 일단 주기는 타임의 t자 쓰고요. 진동수는 프리퀀시의 f, 진폭은 앰플리튜드의 a, 그리고 파장을 람다의 그리스 로마 기호를 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는 곳을 볼록한 곳을 마루, 움푹 들어간 것을 골. 그래서 얘는 지금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지금 모든 지점이 위아래로 이렇게 떨고 있는 것 중에 딱 어떤 한 시점을 찍은 거고요. 그때 얘가 한 번 진동할 때 간 거리, 그래서 한 번 진동했다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 거니까 이 마루로부터 이 다음 마루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파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꼭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진폭을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원래 기준점으로부터 얼마큼 올라갔냐 혹은 얼마큼 내려갔냐 그 폭이 진폭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속력은 결국 빠르기죠. 빠르기라는 건 얼마큼 빨리빨리 진동하냐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진동한 동안 얼만큼 앞으로 많이 가냐 이걸 따져줘야 되니까 결국 앞으로 얼만큼 가냐 그건 결국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큼 앞으로 많이 가니 주어진 시간 동안,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주기랑 진동수가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한 번 진동할 때 시간당 횟수, 그래서 서로 역수관계라서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진을 찍는 방법이 있고요.
움짤인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 놈만 찍는 움짤이에요. 이게 약간의 직행 같은 겁니다. 한 사람만 계속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움직이는데 이 중에서 이 지점에서의 구슬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혹은 여기서 빨간색만 계속 보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는 여기 있는 그림 중에서 P 아니면 Q 지점을 지금 시간이 0초일 때부터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사진이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파가 이렇게 이동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횡파고요. 실제로 입자가 움직인 게 아니라 입자는 위아래로 진동하고 그 파형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P는 여기 있는 이 점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까만색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라색처럼 변할 거니까 P는 올라갈 거고요. Q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P 아니면 Q 지점에서 0초일 때부터 봤더니 내려갔다가 그 다음 0되고 그 다음 올라가요. 근데 지금 보면 P는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Q는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 지점은 Q를 나타내는 움짤 직캠이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시간도 나오면 속도도 구하고 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진폭이 2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 파장도 나오죠. 여기서부터 다음 여기까지 파장은 4m. 근데 아직 주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속도는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속력. 결국 진동이 얼만큼 빨리빨리 전달해 나가는 건데, 결국 진동을 전달해주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빨리 흔들어도 얘가 앞으로 많이 안 가버리면 결국 파동은 느린 거니까, 결국 내 진동을 누가 빨리빨리 전달해주냐, 결국 매질과 관련이 있다. 매개체, 그러니까 매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 파동의 종류와 따른 속도 변이, 근데 속도의 변이는 결국 매질 때문이니까 물결파는 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물의 상태라는 게 수심, 그러니까 깊을수록 빠릅니다. 소리는 보통 공기에서 전달되죠. 그래서 얘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고요. 줄 같은 경우는 탱탱하게 잡고 있을수록, 다시 말하면 장력이 클수록 속도가 크다.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요. 오히려 투명한 유리나 물이나 아크릴 이렇게 들어오면 좀 더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매질이 바뀌면 결국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속도가 바뀐다. 이렇게 매질이 바뀌는 그 지점, 그 시점에서는 속도가 바뀌면서 일부는 이렇게 반사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이제 일부는 만약에 뚫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빛 경우에는 투명하면은 뚫고 지나가겠죠. 뚫고 지나가는데 문제는 들어가면 속도가 변해버리면 그때 이렇게 꺾일 수 있다입니다. 원래의 진행 방향에서 꺾인다, 다시 말하면 굴절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와버리면,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와버리면 들어갈 때도 꺾이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요. 바로 위에서 쏘면.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쓰는 게 문제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같이 손잡고 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얘는 아직까지 물이 안 들어온 상황이니까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 얘는 느리면 조금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실험기구를 이용해서 이 아크릴과, 여기 써있네요, 아크릴판과 여기서 레이저를 쏘고 이 각도기로 직접 각도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준했을 때 입사가,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반사했을 거고, 또 하나 일부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갔을 텐데 그때 여기가 굴절각,
이렇게 여기가 반사각. 이건 직접 실험을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